안녕하세요.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 ETF 만리장성입니다. 지금 2월달 시장이 녹록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우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복습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카페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ETF로 뭐 140%에서 150% 수익 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은 2차전지죠. 2차전지 ETF에 LG화학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100%대 수익 내신 분들도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 또 계시고요. 제가 오늘 이런 화면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렇게 뭐 100%대 수익, 80%대 수익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 기아차 48% 수익에 어떤 식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좀 찾으면서 현재 다가오는 이런 위기 속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기회를 다시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생각해 두시면은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된 삼성그룹주 ETF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는 뭐 자동차 ETF가 포함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어떻게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75% 수익을 내고 현대차 56%를 수익을 내고 삼성전기 30%대 수익을 내고 기아차 80%대 카카오를 80%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우리 카페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앞으로 먼 훗날 또 다가올 그런 기회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잡아볼 것인지를 한번 찬찬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ETF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뭐 중국 ETF로 차이나죠. 25%, 삼성전기로 40% 이렇게 종목들 또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것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ETF는 바스켓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종목의 합이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겠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주가가 종목들이 내리면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손실을 볼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ETF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 삼바, HLB 등등등등이 이제 여러 개가 종목들이 바스켓으로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보셨지만 HLB가 악재로 하한가를 가면서 뭐 거의 단기적으로 30% 급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 삼바도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ETF는 같은 기간 동안 30% 하락을 하질 않죠. 그래서 종목을 하나 잘못 골랐을 경우에는 이런 악재를 맞으면 순식간에 30%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ETF는 바스켓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하락은 하지만 그 상쇄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약바이오의 신라젠, 지금 신라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 시가총액 한 3위까지 올라왔었죠. 지금은 거의 뭐 상패 위기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제약바이오 ETF는 결국에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제약바이오는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차전지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ETF는 종목의 합이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TF는 많이 내려 있으면 기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파생상품 ETF, 인버스 ETF, 그리고 선물 관련된 ETF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또 원자리 ETF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롤 오버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수 ETF 그리고 업종 ETF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합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지수라는 것은요. 국내만 좀 비교해 볼게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지수는 영원한 하락이 있을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IMF 때 종합지수가
얼마까지 내려갔죠? 300포인트대인가요? 아주 뭐 수십 년 전 얘기고. 죄송합니다. IMF.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때 종합지수가 900포인트.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종합지수가 1400포인트. 이 기간이 거의 10년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1998년, 2008년, 요거 2020년. 거의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한 번씩 가장 큰 폭락을 주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종합지수가 얼마입니까? 3000포인트예요. 즉 이런 시기, 최근의 경우에는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매수를 했을 경우에 아주 큰 수익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1400까지 내려갈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1700에서도 끝날 수도 있었고 또는 100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었고 어떻게 1400을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없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카페도 1430포인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맞추었죠. 이것은 무엇이다? 종합지수는 다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 당시에 종합지수가 1700, 또 1600, 또 1500 빠르게 내려가서 보유한 자산이 줄어들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매도할 때 내가 어떻게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인버스를 투자하자. 그러나 저희는 2002로 결국엔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주식의 생리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죠. 맞춰야 하는 그런 기준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많이 내려가면 다시 구원투수처럼 매수를 하는 그 시장을 방어해주는 각 국가별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0이라는 그런 수치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올라갈 때 1700에서 2000을 가든 1600에서 2000을 가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1400에서 2000 올라가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내리면 내릴수록 더 큰 수익을 주는 것이 생리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매우 유용하다. 이것을 오늘의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금이라는 것은 제한된 투자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 내 전재산인 1억을 투자하고 가만히 기다렸다. 그러면은 흘러내리는 그런 구간 속에서 손실이 40%,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오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하락장이 나타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항상 분할, 적립 이런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리면 내릴수록 더 싸게 주워 담을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효과를 작년에도 우리가 만났었고 올해도 또 그런 시장이 왔을 경우에 또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렇게 삼성전기라든지 아까 보셨지만 대한항공, 현대차 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또 ETF에 대해서 왜냐하면 ETF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언젠가 또 시장이 좋아질 때 종목을 잘못 고르면은 그 종목이 진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ETF라는 것은 시장에 딱 올라가면 또 알아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아차를 사야 될지 만두를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자동차 ETF를 투자하자. 이런 케이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사고 싶은데 SK이노베이션을 살까, LG하고 살까, 삼성 SDI를 살까, 에코프로를 살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작년에. 잘 모르겠다. 그냥 2차 전지 ETF를 사자라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지금 차익 실현들을 많이들 지금 2차 전지인가요? 네, 차익 실현들을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ETF는 바스켓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보단 리스크가 좀 적다 이런 말씀이고요. ETF라는 것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기회이다. 대신 제외하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종합지수라는 것은 영원한 하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본주의 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런 관점이고요. 국내 우리나라 최악의 경우에 IMF 때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지금은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입니다. 이거 맞나요? 네, 지금 3000포인트고요. 2008년 서프라임 때 종합지수가 900포인트까지도 내려갔지만 지금 3000포인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종합지수 눈만 뜨면은 폭락. LG화학은 그때 하루에 20%, 삼성전 SDI도 하루에 20%씩 급락했던 그런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바닥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런 레인지를 그런 편차를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전략으로 가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 아마 이런 내용들도 이미 많이 접해 보실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세게 한동안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초심을 잃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은 아닌가벼. 작년도 3월달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는 아닌가벼. 그러나 결국엔 지수는 다시 200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지금은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치식 투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향후에 나타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적립식에 대한 그런 관점을 더욱더 생각을 해주면서 차근차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간에 어떤 식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수확을 걷어내느냐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1월달 상승, 2월달, 3월달 폭락, 그리고 3월 바닥을 찍어주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라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이런 구간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자산이 감소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단가를 낮춰주면서 세월을 기다려서 씨를 뿌려주고서 수확을 걷어주는 그런 케이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걷어주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앞으로 올해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월 10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10개월 중에 분명히 안 좋은 달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또 좋은 달이 있을 겁니다. 안 좋은 달 거치식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립식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수확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우리 카페원님들과 또 우리 기법 수강생님들과 함께 해서 올해 연말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같이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장성이었습니다.